자, 뉴턴의 운동 법칙 세 번째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작용 반작용이라고 합니다. 작용 반작용의 법칙. 자, 아까 했습니다. 뭐라고? 힘이 작용하지 않으면 1법칙. 힘이 작용하면 2법칙. 이래 잘 보세요. 물체에 힘을 안 주면 1법칙. 힘을 주면 2법칙. 그럼 법칙은 두 개로 끝나잖아요. 3법칙은 도대체 뭐야? 얘가 그래서 유명한 법칙이에요. 꼭 알아둡니다. 힘을 주고 안 주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모든 힘에는 항상 언제나 쌍으로 존재한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모든 힘은 언제나 항상 쌍으로 존재합니다. 하나는 눈에 잘 보여요. 나머지 하나가 잘 안 보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 녀석을 이렇게 들고 있다가 놓으면 떨어지는 거 알고 있잖아요. 왜? 지구가 이 물체를 당기고 있으니까. 그 힘은 눈에 잘 보인다고요. 그런데 물체에 들어있는 힘은 하나가 아니에요. 항상 언제나 두 개씩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반대의 힘을 찾는 게 우리가 해야 되는 시험 문제가 되겠죠. 무슨 뜻? 얘 놓으면 지구가 물체를 당기죠. 그 반대의 힘은 뭐야? 물체도 지구를 당겨요. 그게 쌍으로 존재하는 힘이에요. 하나는 잘 보인다 그랬어요. 지구가 있었어? 물체가 있었어? 그럼 지구가 물체를 당기는 걸 중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물체는 떨어지고 있겠죠. 그런데 항상 언제나 힘은 두 개씩 있어요. 반대로도 작용합니다. 물체가 지구를 당겨준단 말이죠. 그런데 왜 우리 눈에는 물체가 지구 쪽으로 달려가는 것만 보이는 것이냐? 아니요. 물체를 놓으면 지구도 와요. 됐나요? 지구도 와요. 그런데 그 크기, 힘의 크기가 똑같아. 그런데 물체는 가볍죠. 그러니 가속도가 큰 거고요. 지구는 졸라 무겁잖아요. 그러니까 가속도가 매우 작은 거예요. 눈에 안 보일 만큼. 만약에 여기에 지구보다 무거운 물체를 놔두잖아? 떨어뜨리잖아? 지구가 와서 달라붙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지구상에 지구보다 무거운 물체가 없는 거죠. 됐나요? 얼마나 신기한 거야? 외계인이 나타나서 지구보다 무거운 물체를 들고 와. 그런 다음에 얘를 던져. 그럼 지구가 따라가요? 볼 수 없지. 왜? 지구상에 지구보다 무거운 물체가 있으니까. 이해할 수 있겠나요? 그러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는 지구 쪽으로 끌려가는 상태의 힘만 보이는 거예요. 그거의 반대 힘을 찾아요. 공식 없습니다. 국어로 찾는 거야. 예를 들면 모든 힘은 쌍으로 존재하는데 그 쌍으로 존재하는 힘이 무엇이냐? A가 B를 어찌어찌하는 힘 이렇게 쓰는 거예요. 요걸 하나의 힘 작용이라고 하면 그거에 반대되는 똑같은 크기의 힘은 B가 A를 어찌어찌하는 힘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작용 반작용은 국어 문제예요. 작용 반작용은 국어 문제예요. 뭐라고? 주어와 목적어를 동그라미 치고요. 목적어와 주어를 동그라미 쳐서 대각선으로 바꾸면 그게 작용 반작용 관계예요. 다시 주어와 목적어를 동그라미 쳐서 대각선으로 바꿔서 그 관계가 성립하면 작용 반작용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여기처럼 지구가 물체를 당기는 힘이죠. 그렇다면 반대로 이거의 반작용 힘은 뭐야? 지구가 물체를 당겨주니까 대각선으로 바꿔서 물체가 지구를 당기는 힘이 되는 거예요. 작용 반작용의 고르는 방법. 주어와 목적어를 바꿨을 때 대각선 관계가 성립하면 됩니다. 되셨나요? 요거 찾을 수 있겠어요? 심화 과정 한번 해볼까요? 요거 심화 과정이에요. 물리에서 나오는 쌍, 두 쌍의 힘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요렇게 생긴 애야. 물체가 A라는 물체가 있고요. 여기에 B라는 물체가 있어요. 요 둘 사이에 힘이 작용하는 거야. 이거.
이런 경우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물체가 이렇게 하나가 있고요. 얘를 반대로 당기는 거예요. 이렇게. 똑같은 크기의 힘으로 반대로 당기는 거죠. 어때? 상황이 좀 다르죠? 이걸 한국말로 정리해 볼게요. 자, 이쪽 편은 물체가 몇 개 있어? 2개가. 그래서 2개의 물체가 있습니다. 거기에 힘이 몇 개가 있어? 이쪽으로 하나, 이쪽으로 하나. 2개의 힘이 작용하는 거예요. 두 물체 사이에 2개의 힘이 작용하면 이걸 작용-반작용이라고 해요. 다시요. 이 경우를 작용-반작용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물리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단어입니다. 작용-반작용은 물체가 2개, 힘도 2개. 이 경우는요, A라는 물체 하나밖에 없죠. 그래서 하나의 물체에 있어요. 2개의 힘이 작용하는 거죠. 이렇게 한 물체에 2개의 힘이 작용하는 거랑 달라요. 이 경우와 이 경우는 달라요. 이런 경우를 뭐라고 하냐면 힘의 평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작용-반작용과 힘의 평형 이렇게 2가지를 고르는 거야. 예를 들면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습니다. 여기에 두 힘은 크기가 같아요. 두 힘의 방향은 반대입니다. 얘도 마찬가지. 힘이 2개가 작용하고 있는데 이 2개의 크기의 힘은 같아요. 두 힘의 방향은 반대예요. 됐죠? 어때? 공통점 맞지, 그지? 한국말로 따지면 공통점이고요. 상황으로 따지면 공통점이 될 수 없습니다. 두 물체 사이의 두 힘, 한 물체의 두 힘. 이걸 한국말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이건 물리가 아니라 국어예요. 왜? 사회에서 되게 많이 쓰이거든요. 자, 국어로 찾아내세요. 이거 힘 2개 어떻게 표시한다고? A가 B를 어찌어찌하는 힘 이렇게 표시한다 그랬지, 그지? 다시요. 그렇다면 반작용 힘은 뭐라고? B가 A를 어찌어찌하는 힘 이렇게 표시한다 그랬어요. 이렇게 2개가 대각선 관계가 성립되면 이거 작용-반작용이라고 합니다. 됐니? 그런데 얘 한번 볼까요? 이쪽에 있는 애가 당기고 있죠. 이쪽에 있는 애가 당기고 있지, 그지? 한 물체를요. 그럼 어떻게 하는 거야? 누가 A를 당기고 있고요. 누가 A를 당기고 있죠. 내가 A를 당기는, 네가 A를 당기는, 됐어요? 얘 보세요. 어때요? 물체가 하나니까 목적어가 똑같지. 이해할 수 있겠니? 이렇게 목적어가 똑같으면 이걸 힘의 평형이라고 합니다. 다시요. 주어와 목적어가 대각선 관계가 되면 작용-반작용. 주어와 목적어가 대각선 관계가 성립하지 않지만 목적어가 같으면 힘의 평형. 근데 이렇게 힘의 평형이 되면 우리가 얘기하는 R자 힘이 0이 됩니다. 그럼 힘이 작용하지 않으니까 정지하는 물체는 계속 정지하겠죠. 힘의 평형 때문에 그렇습니다. 찾아볼게요. EX 중요합니다. 요거 얘 하나 들어주시면 되거든요. 요거 얘 한번 볼게요. 잘 봐. 자, 여기 지구가 있었어요. 물체가 있었어. 책이라고 할까요? 책. 자, 일단 힘 하나는 고를 수 있겠니? 가장 대표적인 힘. 첫 번째, 지구가 책을 당기는 힘이 존재하겠죠. 그죠? 이 힘을 우리는 중력이라고 합니다. 되니? 자, 힘이 하나가 정해졌어요. 그럼 작용-반작용은 그냥 고를 수 있어야 해요. 어떻게? 여기다가 동그라미, 여기다 동그라미. 그죠? 대각선 관계가 성립하면 그거 2개를 작용-반작용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쓸 수 있겠니? 책이 지구를
똑같은 크기의 힘으로 당겨지겠죠. 되셨나요? 대각선 관계가 성립되면 얘네 둘을 작용 반작용이라고 합니다. 어때요? 작용 반작용 고르기 쉽죠? 하나만 골라내시면 되거든요. 자, 요 상태가 되면 책은 위에 떠있니? 떨어지겠니? 떨어지겠죠. 합력이 0이 아니어서 그래요. 그래서 작용 반작용만 존재하면 알짜임이 0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물체가 움직이는지 안 움직이는지 알 수 없어요. 근데 우리 상식적으로 보면 떨어지는 거 맞죠? 그럼 저 물체를 정지하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 책상을 설치하는 거지. 됐죠? 왜? 책상이 책을 받쳐주고 있죠. 그러니까 안 내려오는 거 아니야? 그 힘이 하나 더 있어요. 책상이 책을 떠 받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떠 받쳐주는 힘을 수직항력이라고 합니다. 어려운 단어죠. 수직항력. 자, 그럼 이 힘에 대한 작용 반작용도 고를 수 있겠니? 책상이 책을 대각선 관계. 그렇죠? 이 대각선 관계가 성립하면 무조건 작용 반작용 써오세요. 책을 앞에다 보는 거죠. 책이 책상을 어떻게 하고 있어? 눌러주고 있죠. 어때요? 대각선 관계 성립하는 거 맞아요? 맞으면 이렇게 작용 반작용. 자, 지금 책상의 책은 정지 상태죠. 왜? 힘의 평형이 있으니까. 자, 4개의 힘을 골랐습니다. 자, 이 4개의 힘은 크기가 어때야 돼? 같아야 돼요. 얘네 둘의 크기의 힘은 같죠? 얘네 둘의 힘의 크기도 같죠? 자, 이 4개의 힘 중에 힘의 평형이 존재합니다. 골라내셔요. 잘 보세요. 지구가 책을, 책이 지구를, 책상이 책을, 책이 책상을. 목적어의 밑줄 한번 가볼까? 그럼 잘 보여요. 책을, 지구를, 책을, 책상을. 자, 목적어가 같은 2개의 힘을 뭐라고 한다고? 힘의 평형이라고 합니다. 골라내시니 여기에 책을, 여기에 책을, 이 2개의 힘을 이렇게 따면 얘가 평형 관계의 힘이에요. 되셨어요? 어때? 이거 국어 시험 문제 맞지? 그치? 됐니? 작용 반작용 골라내기 쉽습니다. 얼마 전에 인공위성을 쐈어요, 우리나라에서. 인공위성을 쐈대. 자, 쏠 때, 와, 이거 날아가죠. 그죠? 얘 날아가는 원리, 뭐라고? 뭐라고? 로켓이 가스를 내보내지, 그지? 됐나요? 그럼 이거의 반작용 힘은 뭐야? 가스가 로켓을 밀어주겠죠. 그 힘으로 날아가는 거예요. 되셨나요? 한 번만 더요. 풍선을 졸라 불었다가 탁 놓으면 풍선 날아가지. 왜? 풍선에서 바람이 밖으로 빠져나가니까. 그럼 반대의 힘으로 밀어줘야 날아갈 수 있겠죠. 이해되셨나요? 할 수 있겠어요? 니네 그래비티라는 영화 봤어? 우주에 떠도는 미아가 되는 영화거든요. 다시 지구로 복귀하는 영화입니다. 우주인들이 우주에 나가서 방향을 바꾸거나 어디로 이동할 때 사용하는 데가 있어요. 가스를 분출하죠. 칙 쏘고 나가요. 칙 쏘고 나가요. 그런데 가스가 다 떨어졌어. 그때 어떻게 해? 물건을 집어서 던지지. 물건을 던지면 내가 물건을 던지죠. 그럼 물건이 나를 밀어주겠지. 그래서 반대로 날아가는 거예요. 됐나요? 지구상에 작용 반작용은 굉장히 많이 존재합니다. 이 작용 반작용을 이해하면 개뻥인 영화들이 되게 많아져요. 하늘을 나는 애가 있어. 슈퍼맨 같은 애가.
하늘에 이렇게 둥둥 떠 있다가 갑자기 날아가요. 그건 다 개뻥이에요. 날아갈 수 없습니다. 됐나요? 총알을 맞으면 하늘에서 애가 맞은 총알만큼 뒤로 물러나야 되거든요. 거기서 총알을 막 맞고 있는 건 개뻥이야.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 물리법칙을 다 이해하고 나면 영화가 재미가 없습니다. 저 뻥이냐? 안 되잖아. 말도 안 돼. 그래도 난 영화를 안 보죠. 요즘 영화는 되게 사실적인 영화들이 많아요. 얘네 소닉 붐이라는 거 들어봤어요? 소닉 붐이라는 거 들어봤나요? 날아가는 물체가 비행기가 이렇게 날아가다가 마하의 속도가 있거든요. 마하 1을 소리의 속력이라 그래요. 1초에 340m를 달려갑니다. 이게 소리의 속력이거든요. 근데 비행기가 얘보다 빨라지면 마하를 넘게 돼요. 그 음속을 돌파하는 순간 내가 소리보다 더 빠르지. 그때 그 소리를 장벽을 뚫고 지나갈 때 충격파가 생겨요. 그래서 얘가 쿵 하고 소리의 속력을 돌파하는 순간 여기에 충격파의 파동 에너지가 동그랗게 생깁니다. 이걸 소닉 붐이라고 그래요. 이게 니네들이 보는 영화에 무지하게 많이 나와요. 예를 들면 어벤져스 봤니? 네, 어벤져스 봤어요? 1편? 어벤져스라는 영화 처음 나왔을 때 구멍이 이렇게 뚫려서 거기서 막 치타우리 종족들이 막 나오거든요. 로키가 구멍을 뚫어놓죠. 그래서 막 외계인들이 와요. 그때 어벤져스 애들이 막 모여서 걔네들을 막 쳐부수는데 계속 나오니까 그 구멍을 어떻게든 막아야 되죠. 그때 아이언맨이 핵폭탄을 들고 그 구멍으로 들어가요. 그거 잘 보세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얘를 들고 날아가다가 구멍이 뚫렸는데 여기로 핵폭탄을 들고 날아가다가 갑자기 소닉붐이 생겨납니다. 속도가 빨라졌다는 거죠. 이런 걸 영화에서 표현하기는 되게 어렵습니다. 그냥 해도 아무도 모르잖아요. 근데 이걸 보고 있으면 와, 저 새끼 속력이 졸라 빨라졌구나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걸 굳이 컴퓨터 그래픽으로 만들 필요가 없지. 문과생들만 있다면. 나 같은 사람 보면 우와 씨, 우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거 되게 재밌습니다. 얘네 앤트맨 봤어요? 아, 영화 많이 보세요. 영화 진짜 많이 보세요. 재밌습니다. 앤트맨에 보면 앤트맨이 되게 조그매져서 양자 세계에 빠지거든요. 내가 그걸 보고 진짜 깜짝 놀랐어요. 세상에 마블 영화가 있다위라고. 우와. 나중에 꼭 봐. 앤트맨이 졸라 작아져서 양자 세계로 빠져요. 그 새로운 세계에 도착하거든요. 그때 우주선같이 자기가 타고 온 우주선 내려. 그래서 하늘을 이렇게 쳐다보면 이렇게 생긴 애가 우주인처럼 막 덤벼들어요. 이렇게 생겼어. 이런 애가 막 덤벼들어요. 굉장히 커다란 애가 막 다가오거든요. 하늘에 보면 막 둥둥둥 떠 있습니다. 나중에 꼭 보세요. 뭔지 알아? 이걸 모르면 그냥 뭐야? 이러고 넘어가겠죠. 나 같은 사람이 보면 우와 저런 걸 만든다고? 짱인 거야 영화가. 완벽 극사실주의에 가깝습니다. 얘 물곰이에요. 들어는 봤니? 물곰. 됐어요? 이런 걸 표시할 수 있다는 건 진짜 이과생들만 할 수 있는 엄청난 녀석이죠. 물곰이요. 절대 죽일 수 없는 생명체. 들어봤어? 우주에 나갔다가 데리고 와도 살아요. 만 년이 지나도 살아납니다. 급속 냉동을 시켜도 살아나요. 물곰을 죽일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주변에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작아서 발견이 안 됐었던 거죠. 그걸 영화에서 표시한다고 영화 진짜 대단한 것들 많습니다. 나중에 이런 것들을 과학적 지식이 다 쌓인 다음에 보잖아요. 새롭게 보여요. 영화들이. 안 보고 싶어. 안 보고 싶어.
내 고등학교 때 물곰을 알았다면, 난 고등학교 때 물곰 몰랐거든요. 알았다면 나는 대학교 가서 물곰을 연구해 봤을 거예요. 그만큼 엄청납니다. 만약에 이 녀석의 생명력을 인간한테 넣는다면 인간은 죽지 않겠죠. 지구상에 죽지 않는 생명체가 몇 개 있어요. 알고 있어? 랍스타요. 죽지 않습니다. 랍스타 죽지 않아요. 해파리요. 죽지 않습니다. 해삼이요. 죽지 않아요. 이렇게 죽지 않는 생명체들을 연구하는 거야, 인간들. 인간은 왜 죽어? 안 죽어도 되는데. 불가사리 봤니? 봤어요? 만져봤어? 안 만져봤어요? 만져봤어요? 졸라 딱딱해요. 여기를 자르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없어지겠지, 그지? 그러면 완벽 재생이 됩니다. 불가사리의 이 재생의 능력을 재생의 장이라고 합니다. 왜 불가사리는 완벽 재생이 될까요? 아직 몰라요, 인간. 그래서 그 완벽 재생되는 능력을 인간이 알아내면 공장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손가락이 잘리면 그 손가락을 가져가서 접합하죠. 그래도 상처가 나고 그래도 후유증이 생겨요. 까딱하면 못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불가사리의 능력을 연고처럼 만들어서 바르면 손가락이 나겠지. 이게 인간들의 궁극의 목표예요. 문제는 얘도 다시 난다는 거죠. 손가락이 잘려서 잘린 손가락에 쳐바르면 나랑 똑같은 애가 생기는 거야. 그만큼 재생 능력이 엄청난 거지. 장난 아니죠. 생명체에서 뭔가를 찾아낸다는 건 과학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해봤어요? 오사카에 가면 가이유칸이라는 그 수족관이 있어요. 엄청나게 커요. 고래상어가 있습니다. 개복치도 있어요. 고래상어 2마리가 있거든요. 나도 그 녀석을 보려고 오사카에 갈 때마다 거기 가요. 가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 고래상어가 10m가 훨씬 넘어요. 걔네들이 둥둥둥 떠다녀요. 장난 아니게 크거든요. 그걸 보고 있으면 이러죠. 버스만 큰 거는 버스 2대 크기라 그래요. 지구상에서 가장 큰 물고기죠. 고래상어. 막 보고 있는 거야. 그러다가 거기 끝으로 이렇게 나오면 지금은 없어졌는데 예전에는 만질 수 있는 애기들 코너가 있었어요. 거기에 불가사리가 있었거든요. 만져볼 수 있어요. 불가사리를. 이 물건들도 뭐 거북이 이런 데좀 만져볼 수 있습니다. 내가 갔지. 그래서 손을 씻고 불가사리 이렇게 만지다가 한 마리를 몰래 집어가지고 화장실에 갔지. 그래서 똑똑 두들겨서 빈칸에 들어갔지. 변기 그 물 내려오는 데 놓고 준비해간 커터콜로 잘랐지. 카타팔이 부러졌지. 내가 보고 싶었거든요. 그 새끼가 자라나는 모습을. 내 카타팔이 뚝 부러졌어요. 이런 젠장씨. 그래서 몰래 갖다 놨지. 불가사리 자르기가 그렇게 어렵습니다. 연구해보고 싶긴 한데 인간은 그런 능력을 찾아내기가 되게 어렵죠. 지금 찾아내 가고 있거든요. 해상식물 중에 홍합 알아요? 홍합? 먹어는 봤니? 떠돌아다니다가 바위에 붙으면 죽을 때까지 거기서 살죠. 파도가 치고 조류에 휩쓸려도 홍합은 떨어지지 않아요. 왜? 붙을 때 거기 내려앉을 때 홍합 스스로 창조해낸 접착제를 바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접착제를 발라서 홍합이 거기 달라붙으면 그 어떤 조건에도 잘 안 떨어집니다. 가장 강력한 생명체가 만들어낸 순수한 접착제예요. 어디다 써? 네, 여기다 막 붙이는데 나 같으면 그런데 안 쓸 거예요. 어디다 써? 지금 수술한 후에 봉합용으로 써요. 됐나요? 수술을 하고 난 다음에 봉합하는 방법이 지금 2개거든요. 실로 꿰매거나 호치케스로 찍어요. 근데 그 녀석을 쳐바르면 상처가 거의 나지 않아요.
그리고 붙은 자국이 후유증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생제를 처먹을 필요도 없어지죠. 어때요? 인간들 정말 대단한 거 맞지? 인간들이 대단한 거기도 하지만 그런 것들을 스스로 창조해내서 진화하고 있는 생명체가 대단한 것들 맞죠? 그런 걸 연구하는 게 지금 인간들이 하는 짓거리입니다. 거기에 비하면 물리는 좀 허접해요. 어디다 쓸 거야? 이거 어디다 쓰는지 아세요? 쓰는데 딱 하나 있어. 깡패가 와서 야 시대가 너 일로 와. 주머니 돈 내놔. 없어? 100원에 한 대 나오면 뒤진다. 그래서 100원이 나왔어. 이런 시대 그 싸대기를 딱 때리잖아? 그럼 그걸 딱 쳐맞고 작용 반작용이지? 너는 손으로 내 볼을 때렸지만 나는 내 볼로 네 손을 때렸지. 크기는 같지. 그러니까 우리는 쌀쌀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오시면 돼요. 단 기분만 좀 나쁘지. 볼로 그 새끼 손을 때렸는데 왜 기분은 내가 나쁘지? 그러면 안 돼. 그럼 거기서 문과생이 되는 거야. 이과생은 괜찮아. 누군가 와서 때리면 나도 때렸지. 이렇게 되는 거야. 그게 작용 반작용이에요. 그리고 어디다 써? 뭐 쓸데가 없어. 됐니? 그래서 작용 반작용을 정확하게 잘 배워주고 괜찮은 이과생이 되세요. 초등학교 때 니네 한 번쯤은 안 해봤어? 옆 친구랑 이렇게 와서 툭 부딪히면 싫어. 네가 때렸죠. 네가 먼저 때렸. 안 해봤다고? 다 문과생이야. 닿는 순간 작용 반작용은 언제나 작용하니까. 됐어요? 이런 거 기분만 나쁠 뿐이지 힘의 크기는 똑같다는 거죠. 됐나요?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예제 한번 해봅시다. EX. 자, 여기에 몸무게를 재는 장치가 있어. 여기에 몸무게를 재는 장치가 있대. 여기에 철수를 올렸어. 여기에 영의를 올렸어. 철수의 몸무게는 60kg, 600N. 영의의 몸무게는 800N. 자, 여기까지 됐죠? 됐어? 한 번만 해볼게. 철수가 손을 뻗어서 영의를 누르는 거야. 됐죠? 똑같이 저울에 올라가서 눌러요. 됐니? 그러면 이 영희의 몸무게는 늘어나겠죠. 눌러주니까. 그래서 200N으로 한번 눌러볼까요? 그럼 영희의 몸무게는 아래쪽으로 눌러졌으니까 1000N이 돼버립니다. 이렇게 측정이 돼요. 그럼 철수는 몸무게가 변함이 없겠니? 아니요. 철수가 영희를 누르죠. 그게 작용이라면 대각선 관계로 영희가 철수를 눌러주면 안 되지. 방향은 반대여야 되거든요. 영희가 철수를 위로 들어주는 효과가 나타난다고. 힘의 크기는 같고 방향은 반대. 그래서 철수의 몸무게는 400N으로 측정이 되는 겁니다. 되셨나요? 언제나 항상 힘에는 작용 반작용이 존재한다. 이런 내용들을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되니? 자, 마지막 결론 문제예요. 여기까지만 오시면 작용 반작용도 마무리가 됩니다. 이 법칙이랑 합쳐볼게요. 얼음판이 있었어. 여기에 철수가 스케이트를 타고 있고요. 영희가 스케이트를 타고 있습니다. 철수의 몸무게는 50kg, 영희의 몸무게는 100kg. 됐니? 자, 밀어봅시다. 영희가 철수를 미는 거야, 확. 됐지? 열심히 밀었어요. 얼마로? 100N으로. 그럼 철수는 밀었으니까 뒤로 물러나겠죠, 그죠? 철수는 이쪽 방향으로 밀릴 겁니다. 가속도 얼마야? 여기까지 됐어요? 그러면 영희가 철수를 100N으로 밀어줬으니까 100N으로 밀었을 때 철수는 50kg이래요. 그러면 가속도를 가지겠죠. 어때요? F는 ma 됐니? 항상 언제나 결론은 F는 ma. 그러면 철수는 가속도가 얼마짜리? 2m/s 제곱으로 이쪽 방향으로 밀려나겠죠.
그럼 영희는 씨를 밀었어. 그럼 영희는 가만히 있니? 아니요. 영희도 이쪽 방향으로 밀려나는 거죠. 왜? 작용 반작용이니까. 그럼 영희는 100kg짜리가 얼마의 가속도를 갖겠니? 힘의 크기가 어떠니까? 같으니까. 여기까지 됐어요? 할 수 있겠어? 이런 걸 작용 반작용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영희의 가속도는 반대 방향으로 1m/s 제곱의 가속도를 가지고 뒤로 물러나겠죠. 작용 반작용은 항상 이런 식으로 존재합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작용 반작용은 존재해요. 걸어 다니는 것조차도 작용 반작용이에요. 내가 땅을 발로 밀어주지 않으면 걸어갈 수가 없죠. 아니요. 그 힘만 있으면 안 돼요. 반대 힘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땅이 나를 밀어줘야 되죠. 그래야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작용 반작용이 들어있어요. 그 중에 하나의 힘만 보인단 말이죠. 반대 힘도 들어있어요 라는 걸 이해할 수 있는 게 이과생들이 하는 일입니다. 되셨나요? 오늘 세 가지 배웠습니다. 관성의 법칙, 힘이 작용하지 않을 때. 가속도의 법칙, 힘이 작용할 때. 쌍으로 존재하는 힘을 구별하는 건 작용 반작용. 대각선 관계 잊지 마시고요. 이렇게 정리하시면 뉴턴의 운동 법칙도 마무리가 됩니다. F는 M을 가지고 노는 시험 문제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걸 통틀어서 운동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나중에 고등학교 2학년이 되거나 선행을 배울 때 운동 방정식에 힘을 줘서 설명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가장 많은 비중의 시험 문제예요. 계산형 시험 문제가 굉장히 많이 들어있는 운동 방정식. 다음 시간에 유형 5개를 한꺼번에 설명드릴 겁니다. 복습 한 번쯤은 꼭 해오시기 바랍니다. 운동 방정식까지 끝나면 프린트 다시 한번 나눠드릴게요. 오늘 수업 여기까지 고생했습니다.